이번 영상에서는 개포동을 분석을 하고 어떤 단지를 사야 되는지 찍어줄게. 이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재천을 기준으로 이 위쪽이 대치동이고 그 아래쪽이 개포동이라고 보면 돼. 전체적인 단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이 언주로를 기준으로 이쪽이 개포시형을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그리고 여기가 개포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 그리고 8단지, 9단지라고 보면 될 거야. 이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DH 퍼스트 아이파크로 재건축이 됐고, 그리고 개포 2단지가 개포 레미안 블리스티지, 그리고 개포 3단지가 개포 DH 아나힐즈, 개포 4단지가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그리고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는 DH자이 개포하고 8단지하고 9단지는 이론동 설명할 때 설명을 해줄 거니까 7단지까지만 보면 돼. 먼저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부터 설명을 해줄게. 이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포 시형을 재건축한 거거든. 시형이 서울에서 대단지가 많아. 잠실 시형이 파크리오고, 가락 시형이 헬리오시티야. 그리고 개포 시형을 재건축한 게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인데 총 2296세대고 31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준공연도가 2020년 9월이지. 그리고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버스 노선이 많은 편이야, 이 연주로를 기준으로. 그리고 배정초등학교는 구룡초등학교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포이초등학교가 있거든. 이쪽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은 포이동이야. 그래서 이쪽 단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최근에 가장 핫한 단지지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DH 퍼스트 아이파크야. 2월에 있었던 무순위 청약에서 청약통장 100만 개가 들어왔지, 이쪽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개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DH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6,702세대로 74개 동이고 입주가 2023년 11월에 이루어졌거든. 이쪽 같은 경우에 개포동에서 신축 중에서 규모가 가장 커. 그리고 평형은 15평부터 61평까지 다양하고, 단지 내에 개원초등학교하고 개포중학교가 있어. 이쪽 블록을 보면 이쪽이 1구획이고 이쪽을 2구획이라고 보면 되는데 조합원 매물들은 1구획 쪽에 많아. 그리고 초등학교가 개원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개원 2초가 있는데 개원 2초는 개연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야. 학교 배정 같은 경우에는 101동부터 147동, 그리고 173, 174동이 개원초로 배정을 받을 거고, 이쪽은 개포동 단독주택하고 같이 배정받을 거야. 그리고 148동부터 172동, 그리고 이쪽 아래에 보면 구룡마을이 있거든. 이쪽이 개원 2초로 배정을 받게 될 거야. 여기 블리스티지까지 해서. 규모가 워낙에 큰 데다가 초등학교가 2개 배정이 됐고 중학교까지 초중품하지.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 이게 경우현이라는 데거든. 이쪽이 개포 경남, 우성 3차, 그리고 현대 2차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쪽에서는 개포 경남이 가장 선호도가 높아. 40평대 이상이 70% 이상이고, 이쪽은 1984년도 입주를 했거든. 경남 아파트가 678세대고 개포현대 1차가 416세대, 그리고 개포 우성 3차가 405세대야. 이쪽은 통합 재건축으로 이루어질 건데 추후에 50층 2340가구로 개발이 될 텐데, 이쪽이 조망이 양재천을 보게 될 테니까 조망 부분에서는 아주 유리할 거야. 이 양재천을 기준으로 경우현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됐고, 대치 미도 같은 경우에도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됐거든. 어세훈 시장의 개발 방향하고 일치해. 여기가 수변을 끼고 있고 아파트를 개발했을 때 신속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유리한 배점을 가능하게 주겠지, 이쪽을. 그리고 경우현 옆에 보면 개포 우성 9차를 리모델링한 개포 더샵 튜리에가 있거든. 개포 더샵 튜리에 같은 경우에는 개포 우성 9차를 리모델링을 했어. 공사기간은 34개월이 걸렸고 232세대 2개 동으로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됐어. 세대당 분담금 같은 경우에 4억이 들었고, 기존 31평에서 32평에서 39에서 41평으로 진행이 됐고 1층은 필로티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야.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은 이 개일초, 구룡중, 그 다음에 개포고등학교, 초중고가 둘러싸고 있죠, 아파트를.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수평중축, 수직중축, 별동중축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평중축으로 진행이 됐어. 그리고 층수 제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기존 15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중축이 가능한 거고, 14층 이하일 경우에는 2개 층까지 중축이 가능해. 그리고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 그리고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5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40평으로 변경된다고 계산을 하면 돼, 리모델링은. 그리고 안전진단은 수직중축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아야 되고 수평중축은 C등급을 받아야 돼. 그런데 최근에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됐어, 23년 11월에. 그래서 필로티를 만들고 나서 최고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는 방식을 수직중축의 안전성 검토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최근에 잠원 동아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반발이 발생을 했지. 이 개포 우성 9차를 리모델링 했을 때는 필로티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했는데
때문에 안전진단이 강화가 돼가지고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좀 힘들어 지금은. 그리고 임장을 가서 해당 단지를 보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거주 주민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투자자들이 아니면 이거 가서 보면 그냥 새 아파트야. 재건축한 새 아파트처럼 보여. 대신에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은 용적률이 높았기 때문인 거고 세대수가 좀 작지. 그래서 물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비교하면 재건축이 훨씬 더 뛰어나. 근데 리모델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지. 최근에 공사비가 증액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리모델링으로 빨리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리모델링이 완성된 아파트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내가 계산법을 알려줄게. 리모델링 40평 기준으로 인근에 있는 재건축 신축 아파트 30평대 95%를 계산하면 딱 정확하게 떨어져.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신축이니까 DH 퍼스트 아이파크겠지. 이쪽 30평대 아파트의 매매가의 95%를 잡으면 이쪽 더샵 트리의 4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나올 거야. 그리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건너편으로 보면 여기가 강남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이야.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100%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될 거고 기존에 2838가구로 진행이 되던 계획이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을 하고 3600가구로 대단지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쪽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쉽게 진행되긴 힘들 거야. 23년 11월 30일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를 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룡마을에 지어지는 신축아파트 기준으로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만약에 자진 이주하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 이쪽 거주자들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이 기간이 중요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어.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자연녹지구역인데 분양전환 요구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SH에서 공고한 보상계획안은 이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어디냐면은 서울시, SH,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각각 1인씩 추천해가지고 서울시가 1인씩 추천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SH공사를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토지지가 불리해. 감정평가 금액이. 그래서 반발이 좀 심한 거야 지금. 구룡마을이라는 데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하고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해서 도시 미화를 위해 가지고 내몰린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다가 자리를 잡은 무허가 판자촌인데 이쪽에 보상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어. 이 입주민들은 이 개포동 재건축이 된 이쪽 예를 들면 개포 레미안 블리스티지 이쪽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마을이 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016년에 공시지가를 토대로 감정평가를 했거든. 그러니까 괴리감이 크지 그 금액 에 대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2023년 기준으로 거주민 1107가구 중에 567가구가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했고 완료를 했어. 남은 540가구는 여전히 구룡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야. 이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은 2011년 이후로 화재가 9번 났고 수해가 1번 났거든. 그리고 24년 1월에 화재가 크게 1번 났었어. 그래서 그때 화재로 집을 잃은 44세대 중에 12세대만 임대주택으로 옮겨갔고 나머지 32세대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아직도 천막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열악하지. 이쪽은 그렇게 판단하면 될 거고 추후에 공공재개발로 진행이 되고 나면 이쪽이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긴 할 텐데 이쪽 민영단지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이쪽이 개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레미안 블리스티지 그리고 이게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DH 아나이스인데 이 단지를 보면 특이점이 있지. 가운데 개포공원을 끼고 있어. 아파트 단지들이. 이쪽 같은 경우에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처럼 활용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개포동 쪽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겠지. 주거 만족도가. 이쪽 레미안 블리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1957세대고 23개동이야. 입주가 2019년도였고 단지 내에 놀이터하고 키주름이 잘 되어 있거든. 그리고 개포공원하고 개포도서관이 단지 옆에 있어. 그리고 개포공원 내에 보면 이쪽으로 에코브릿지라 그래가지고 이쪽 대모선으로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인 아파트지 이 두 군데는. 선호도가 좀 갈리는데 학년 기준에 어린애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 브리스티지를 더 선호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쪽이 DH 아나이스거든. DH 아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1320세대고 23개동이야. 준공이 2019년 8월이었고 이쪽은 일반 분양이 70세대밖에 안 돼.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가 가장 높고 고주민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야. 그리고 이쪽은. 그리고 23년 기준으로 개포동 9평 실거래가가 DH 아나이스가 1위야. 그리고 모든 동에 필로티가 되어 있고 로비가 층고가 좀 높은 편이야. 그리고 보안이 철저하지. 왜냐면은 이쪽은 현대건설이 DH 브랜드를 만들고 1호로 지은 아파트거든. 그리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가 극히 적어가지고 만족도가 좀 높았어. 그러니까 개포동 쪽에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DH 아날리스를 사야 돼. 그리고 바로 단지 앞에 보면 명문 경기호고가 바로 앞에 있지. 개포동에서 가용 고민이 된다 그러면 아직도 매수 추천 단지는 DH 아날리스야. 이걸 사. 그리고 이쪽이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프레지던스자이거든. 35층으로 설계가 됐고 이쪽 같은 경우는 설계를 건원에서 했어. 그리고 3,375세대고 35기동이야. 23년 2월에 입주를 했고 일반 분양은 232세대야. 이쪽도 그렇게 많진 않아. 일반 분양 세대가.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서울 개포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이 전체 단지가 다 개포초등학교를 배정을 받게 돼. 그리고 이쪽은 인피니티 풀을 조성을 해가지고 대모산하고 구룡산 뷰를 보게끔 조성이 돼서 SNS에 많이 노출이 됐었지. 좀 아쉬워. 인피니티 풀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목욕탕 같거든. 지을 거면 제대로 지었어야지 더 이슈가 됐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거지.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아가 조중 석식을 다 제공을 하거든. 아오홈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 그리고 개포초 옆에 이쪽이 근린공원하고 이쪽 공공부지 해놓은 기부채납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조성이 돼서 들어올 거라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이쪽 건너편 쪽이 개포주공 5단지, 6단지, 7단지야. 아직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된 상태지. 이쪽이 가장 중요해. 먼저 개포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역 역세권이거든. 입지적인 부분에서 개포동에서 가장 입지적인 가치는 가장 높다고 판단하면 될 거야. 940세대고 6개 동이야. 준공이 1983년 10월, 그리고 용적률은 151%거든. 이쪽은 22평, 25평, 31평, 35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지 지분은 각각 13.63, 15.45, 18.75, 그 다음에 21평이야. 23년 10월 12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35층 1279가구로 계획을 했어. 25년 초에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갖고 있거든. 조합 제시한 평당 공사비는 840만 원이야, 이쪽이. 그리고 최근에 대우건설 단독으로 시공사 입찰 영서를 제출을 했는데 포스코 ENC가 입찰 처리를 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 입찰 유찰된 경우에만 특정 건설사와 임의로 계약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겠지. 이유는 뭐였냐면은 공사비나 분양사업성 등의 측면을 고려했을 때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했던 결과일 거야, 이 건설사에서. 최근에 공사비가 취소됐고 고급화 설계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수입산 마감재와 조경시설 등의 고급화 설계를 요구를 하는 거고 공사비가 이에 미치질 못해. 왜냐면 정비사업조합이 원하는 일부 고급자재 같은 경우에 소수의 업체가 유통을 독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경쟁 입찰로 원가를 낮출 수가 없어, 그걸. 그리고 현대건설 관계자의 코멘트에 따르면은 공사비 인상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인건비, 마감재 등을 이유로 들고 있거든. 이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크게 그 중에서 커튼홀 비중을 줄이는 등의 공사비를 조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커튼홀로 진행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쉽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면 될 거야. 그리고 이 옆에 개포 6단지, 7단지인데 6단지, 7단지는 1960세대거든. 이쪽은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거야. 계획은 최고 35층 총 2698세대로 재건축을 하게 될 건데 이쪽은 23년 6월에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어. 이쪽 같은 경우에 상가 지분 소유자들이 전용 5구 타입 입주권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이 된 설계안이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거든. 그래서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지. 왜냐면 1.6평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 상가 소유주는 45명이야. 특히 6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 지분을 35명이 쪼개 가지고 있거든. 원래는 상가 소유주의 경우에는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는 게 원칙이거든. 근데 조합에서 정관에 이를 명시할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기존의 대형 평수를 고려하던 조합원이 피해가 커져. 그리고 지금 현재 상가 측 소유주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합이 만약에 승소를 한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확정이 되면 정비계획상 재건축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진행하게 될 거야. 사업시행 인가는 신청 예정이 24년 상반기인데 아마 4월 정도에 나올 확률이 높아. 개포주공 6,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이 2021년 1월 22일이었거든.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까지 3년 이상이 신청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3년 이상 소유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좀 서둘러야 되겠지.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 이쪽은 건축 심의 시에 세대수를 변경해서 소형 평수를 줄이고 중대형 평형을 늘렸거든. 그러니까 31평에서도 중대형 선택이 가능해져. 그러면 34평 선택 시 환급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31평 저층이 가능하다면 급매 선택할 때 유리해. 지금 개포동 진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6, 7단지 매수하면 될 거야. 이거 사.
이렇게 개포동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인 블럭이 새 아파트로 전부 다 변모를 했지. 그리고 학군지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도 임장을 하게 되면은 이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지. 대치동과 개포동의 차이는 뭐냐면은 동일한 연식의 아파트들이 질비해 있는데 개발을 더 빨리 들어가냐 늦게 들어갔냐로 희비가 엇갈린 상태인 거야. 어찌됐건 무조건 입지는 대치동이 훨씬 더 뛰어난데 먼저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이 주목받는 거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이야. 그리고 고가 주거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투자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리고 있는 양질의 삶을 자식에게 그대로 이양시키기를 원해. 누구나.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묻던데 부동산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결국엔 운이야. 뭐 입지에 대한 인사이트니 뭐 공부니 얘기하는데 아니거든. 운이 좋아야 돼.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실행하지 않으면 그 운이 올 확률이 제로라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실행을 해. 꼭.